지금 수능 몇 달 안 남았잖아요. 5달 남았는데 정부가 수능의 방향성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갑자기 발표를 하면은 되게 혼란을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이 궁금할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화제되고 있잖아요. 공정수능론이라고 누군가 이제 표현을 하던데, 킬러 문항 배제, 사교육비 줄이기, 이렇게 좀 여러 관점에서 이렇게 뭔가 대책을 냈는데, 이게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들 혼란도 야기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화제예요.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두 분도? 네, 그렇죠. 요새 뜨거운 감자죠. 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좀 학부모님들이 알기 쉽게 여기에 지금 핵심 쟁점이 무엇이고, 문점이 무엇이고, 그에 따라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교육업을 하시는 두 분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실 수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정부에서 이번에 수능 기조를 바꾸겠다고 이제 최근에 발표하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킬러 문항 완전 배제하겠다 이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맞물린 얘기지만 공교육 과정 안에서만 공부를 다 풀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그렇지만 변별력은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를 하면서 이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면 기존에 나왔던 출제 경향이라는 게 있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출제 경향을 바꾸겠다고 하니까 이게 물수능이 되는 건 아닌지 변별력은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준 킬러 문항이 늘어난다는 얘기인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감을 못 잡으면서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처음에 딱 논점 중에서 첫 번째 거 킬러 문항 완전 배제하겠다 여기서부터 조금 당황했어요. 늘 그래왔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뭔가 배제를 한다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정책에 대해서 발표한 타이밍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성이 옳았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판단은 다 다를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런데 지금 수능 몇 달 안 남았잖아요. 5달 남았는데 정부가 수능의 방향성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갑자기 발표를 하면은 되게 혼란을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타이밍이 사실 좀 아쉬웠다. 어떠한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이 수능 직전이면은 혼란스럽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옹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맞아요. 그래서 판단 따로 해봐야겠지만 일단 학부모님이랑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아쉬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좀 공감을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1월이나 2월 정도에 발표를 했다면은 좀 이렇게 맞냐 틀리냐로 이제 딱 어떻게 보면 갈 수 그렇죠. 있었을 텐데. 네. 1, 2월도 사실 이제 고3이 된 입장에서는 네. 되게 혼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았겠죠. 갑자기 지금 하는 게 되게 어이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면 저희는 정치 여당 야당 어느 쪽 편도 아니다라는 거. 순수하게 그냥 학생과 학부모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타이밍적으로 좀 좋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럼 타이밍과 별개로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가 킬러 문항 완전 배제하겠다 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정책의 취지도 뭐냐면 사교육이 너무 과열돼 있다 이런 건데 근데 여기서 저는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킬러 문항 배제한다고 사교육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수능이라는 거의 취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네. 대학교에 가서 수학할 수 있는지 능력을 보기 위한 시험인데 그런 데 있어서 정말 이 정도의 킬러 문항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실제로 대학교 가서 수학 공부도 하고 했잖아요. 네. 킬러 문항까지 풀지 않아도 대학교에서 수학 공부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킬러 문항이 과연 필요하냐 했을 때 그 킬러 문항은 정말 똑똑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구분하기 위한 수단 정도는 될 수 있지만은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데 있어서 진짜 얘가 이걸 못 풀면 못하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또 뭐가 있냐면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고난 수학적 능력이 있는 친구들 아니면 풀기 어려운 게 있어요. 노력으로 하는데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솔직히 말 맞아요. 저희가 공정을 계속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네. 공정이라는 거의 기준치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정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이런 게 공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우리나라 수능 수학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어느 정도 있었다. 특히 그 킬러 문항에 기인해서. 왜냐면 지금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인데도 1등도 못 받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비춰봤을 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노력에 대한 대가를 이제 거둘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관점에서 저는 좀 배제된 게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 배제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 안 내고 다 쉬운 문제만 내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하나 짚어드리면 킬러 문항은 진짜 그 시험 안에서 극도로 어려운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준킬러라고 해서 정말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은 또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쉬운 문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킬러 문항이 어떻게 보면 평가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도 될 수도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실 공부 잘했던 친구들도 네. 하다 꼬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 시간 많이 뺏기면은 사실 다른 문항들에 대해서 풀 수 있는지 평가를 또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 페이스 말려가지고 다른 문제는 못 풀게 되고 이런 경우들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극도로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하고 어느 정도 이상의 응용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을 차라리 다양하게 두면은 뭔가 한 문제 때문에 페이스 말려가지고 시험 망치고 재수하게 되고 막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평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정해진 시간 내에서 적당하게 어려운 문항의 수가 많아지면은 사실 거기서도 변별이 되거든요. 정말 극도로 어려운 문제들을 꼭 내야만 하는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언론 보도들을 보니까 마치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이걸 통해서 과열된 사교육열을 좀 줄이겠다라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좀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변별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애초에 저희가 사교육을 시키는 건 변별력이 있는 시험에서 잘 보게끔 해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변별력이 존재하는 이상 사교육열이 줄어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번 변화가 사교육 시장을 더 키울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게 있대요. 이미 대학교 들어간 학생들 중에 요번 기사를 보고 재수를 결심한 사람. 왜냐면 킬러 문제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냥 후회가 없었는데 킬러 없어지면 나 다시 수능 치면 더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의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런 게 어떤 맥락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더 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거에 대한 해답을 이런 킬러 문항 없애고 여기서 찾는 거는 저는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허용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어가 보면은 고교 영어 사교육에 대한 열기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수능 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근데 그거를 약간의 성공 사례라고 생각해서 수능 난이도를 좀 낮추면 사교육 열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으려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맞는 방향성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수능의 난이도를 낮추면 사교육의 열기가 줄어들 것이냐. 저는 되게 오히려 더 사교육을 잘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편차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수능이 변별력을 가르는 기준으로서 영향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대학교들이 자체적인 평가를 강화하게 돼요. 대학교 자체적인 평가를 강화하게 되면은 입시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님 입장에서 더 힘들어져요. 그럴수록 사교육의 힘이 더 발휘되거든요. 이게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중에 공교육 과정 안에서만 출제하겠다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논란이 있을 때마다 공교육 과정 안에서만 출제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결국엔 문제를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엔 그걸 개념을 1차원적으로 그대로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활용하고 응용한 개념들이 그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그럼 이건 공교육과정 아니냐 바뀌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학교 그 선생님의 수업 교과서만 가지고 수능 다 맞을 수 있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공교육 과정 안에서는 출제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근데 그러면은 변별력이 없겠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의 학교 교육 내에서 공교육 과정 안에서만 출제하겠다. 그를 통해서 공교육에만 충실한 학생들도 문제없이 잘 보게끔 해주겠다라는 말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냐? 저는 공교육이 사교육에서 제공해준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 입장에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내고 싶다면 저는 여기에 되게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험을 쉽게 만들고 사교육을 억제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애초에 공교육이 사교육과 경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적어도 지금 시장에서는 공교육은 사교육한테 진 거예요. 근데 한번 발상을 전환해보면 왜 공교육이 꼭 사교육보다 못해야 될까요?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써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잘만 한다면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훨씬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공교육이 사교육과의 온전한 경쟁에서 우위에 있어야지 정말 사교육이 사라지게 되는
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이 궁금할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공부해라. 원래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뭐 킬러 문항 배제하겠다고도 하고 공교육 범위 안에서만 출제하겠다고도 하는데 변별력을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거는 원래 공부 좀 충실하게 잘한 학생과 공부를 덜 열심히 한 학생을 구분하기 위한 게 원래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학생들은 원래 공부하던 거랑 똑같이 공부하면은 제가 봤을 때 어차피 결과는 비슷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이렇게 나오니까 막 시험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할 시간에 그냥 공부해라.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라. 장담할 수 있어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의 목적은 공부 열심히 잘하는 애들 잘 보게끔 해주는 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던 대로 잘하면 되고요. 그리고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하니까 그럼 어려운 문제 이제 안 풀어도 되겠네? 네. 또 아니에요. 그쵸. 뭐 이게 준킬러로 깔릴지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어려운 문제 많이 또 했던 학생들이 그 아래 난이도도 훨씬 더 잘 풀게 되는 게 맞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학생들 학부모님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기존에 하던 공부 이어서 그냥 쭉 하면 결국에는 그냥 성실하게 한 학생 잘 보고 성실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그냥 못 보고 이렇게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깔끔하네요. 학부모님들이 이거 영상 보시고 이제 또 자녀분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또 해주셔서 조금 공부에만 일단 집중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잘 지도 편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의견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